내가 이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겼는데 이딴 대접을 받아야 해? 한 VIP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직원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객님, 죄송해요. 규정상 금리 조정은 반드시 본사 승인 절차를. 본사 승인? 그딴 핑계로 내 돈 붙잡고 있는 거야?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봐. 그게 고객 서비스하는 자세 아니야?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고 젊은 여직원은 결국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만하지. 뒤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갑질의 피해자가 재벌 2세의 연인이고 목격자가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돈의 힘으로 사람을 짓밟던 자들의 몰락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신그룹 본사 30층 회장실에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명신그룹 회장 윤정희는 해외 투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5세의 그녀는 짙은 회색 정장 위에 단정한 진주 브로치를 달고 있었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후 홀로 그룹을 이끌어온 지 벌써 15년. 그녀의 강한 카리스마는 임원들의 숨소리까지 조심스럽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수치는 좋지만 현장 안정성이 더 중요해. 윤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가자 그녀는 조용히 안경을 벗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얼굴로 일에만 집중했던 그녀의 표정이 비로소 부드러워졌습니다. 관자놀이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창가로 다가가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연달아 이어진 회의들로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보다는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도윤이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아, 정말 피곤하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장도윤이 진지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와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정희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표정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이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히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회사 일 아니지? 표정이 말해주는군. 네. 사실은 도윤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 당당했던 목소리도 약간 떨려 있었습니다. 사실 교제 중인 여자가 있어요. 윤정희는 놀라기보다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직감으로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출근할 때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며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어떤 아이길래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긴장했을까? 평범한 은행원이에요. 이름은 서다인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행원이라.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니고? 아니요, 제 신분도 몰라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고 있어요. 도윤이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성은행 강남지점에서 일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는 여성을 떠올리며 따뜻해졌습니다.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동료들도 다인 씨를 정말 좋아해요. 어떻게 만났는데? 윤정이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우연히 은행에 갔다가 제가 실수로 서류를 흘렸는데 다인 씨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도윤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그 은행에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일로 갔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요. 윤정이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이번은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더 진심을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나보시고 싶으시면 아니다. 급할 것 없어. 윤정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봐야지. 아들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도 진심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비서 최연주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정이가 회장에 오른 후 10년 동안 함께해온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닌 윤정이의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이었습니다. 회장님, 서다인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연주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윤정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고객 응대 평가 1위, 동료 관계 원만. 연주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3년째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 고객들이 다인 씨만 찾으신다고 해요. 그래, 좋은 평가네. 윤정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VIP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정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VIP 민원? 나연숙이라는 고객이 자주 민원을 넣어요. 지점장은 오재훈이라고 하고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직원들 말로는 서다인 씨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해요. 오히려 그 고객이 너무 까다롭다고. 윤정이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계셔서 혼자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연주의 말에 윤정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효심이 깊은 아이구나. 힘든 상황에서도 업무에 충실하다는 얘기네. 윤정이는 입가를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직접 가보자. 연주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직접 가신다고요? 응. 사람은 일하는 모습을 봐야 알 수 있어. 그날 오후 윤정이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명성은행 강남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연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죠? 윤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스크 하나쯤은 쓸 줄 안다. 차 안에서 윤정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나서실 일인가요? 우리 도윤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내가 확인해야지. 은행에 도착하자 윤정이는 잠시 차 안에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지점 은행이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 은행 문을 열자 냉방 공기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윤정이는 창구 뒷줄 의자에 앉아 마스크 너머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라 그런지 여러 창구에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응대도 전반적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고객에게 환하게 미소 짓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서다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호감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진심 어린 느낌이었습니다. 서다인은 어르신의 손을 잡아 서류를 대신 써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에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요즘 젊은이들이 다 너처럼 친절하면 좋을 텐데. 당연한 일이에요.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다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꾸밈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고객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가 가져온 동전을 서다인이 정성껏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많이 모았네. 얼마나 오래 모은 거야? 서다인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물었습니다. 6개월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자 서다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렇게 꾸준히 모으다 보면 나중에 정말 큰 돈이 될 거야. 윤정희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윤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 서다인이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 미소 하나에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에게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하고 실수하는 고객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주야. 네, 회장님. 통장 하나 만들어. 연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 일반 통장 하나. 고객이 되어봐야 진짜를 알지. 연주는 난감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런 것까지 다 하시네요. 조용히 해, 손님처럼 행동해. VIP 창구에 앉은 연주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반 예금으로 개설 부탁드려요. 서다인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분증 확인부터 할게요. 뒤쪽 의자에서는 윤정희가 다정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웃음이 번졌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서다인이 문득 앞쪽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스크에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매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먼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서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연주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뒤에 윤정희가 마스크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연주가 급히 시선을 돌리며 허둥지둥 웃었습니다. 아, 저 일행이에요. 같이 온 분이에요. 서다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서류 마무리할게요. 윤정희는 마스크 뒤에서 피식 웃으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연주는 땀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제 심장 좀 살려주세요. 통장 개설이 끝나자 서다인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의 인사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윤정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윤정희가 햇빛 아래서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연주야, 오늘 점심은 내가 사. 연주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심장 치료부터 하고 싶어요. 윤정희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통장보다 귀한 걸 받잖아.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네. 차 안에서 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서다인 씨 어떠세요? 윤정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남달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럼 만남을 허락하시겠어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보고 싶어. 그날 밤 윤정이는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유전인가 보네, 도윤아. 그녀가 잔잔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이 평범한 인연이 곧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한편 서다희는 그날 밤 집에서 낮에 만난 묘한 기품의 중년 여성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여성의 눈빛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동시에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구셨을까? 서다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명성은행 강남지점에는 평소보다 많은 고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은행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다희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 병원에서 받은 수술비 견적서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피로 대신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다인아. 혼자서 작은 다짐을 하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의 수술비 견적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적힌 종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인아, 오늘 컨디션 괜찮아?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다인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일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서다인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다짐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야지, 엄마. 서다인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명신그룹 본사에서도 또 다른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아침 회의를 마친 뒤 연주를 불렀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본 서다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오늘 일정 취소해. 다시 은행에 가볼 거야. 연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요? 며칠 전에 다녀오신 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한번 본 걸로는 부족해. 사람은 여러 상황에서 봐야 제대로 알 수 있거든. 윤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변장하고 가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자세히 관찰할 거야. 두 사람은 점심 무렵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이는 지난번보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창구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행 내부는 바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창구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기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서다희는 그날따라 고객이 많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아,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번호표를 부르는 서다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한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자 서다인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저 아이는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연주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강한 향수 냄새와 함께 눈부신 보석이 달린 핸드백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은행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나연숙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창구 직원들을 휘둘러 보며 소리쳤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점장, 오늘도 안 나왔어?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또 왔네. 맨날 저렇게 소리 지르더라. 직원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내 이자율 문제 해결은 언제 되는 거야? 벌써 일주일째잖아. 나연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 오재훈이 사무실에서 나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당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연숙 고객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본사 결제가. 본사 결제? 그딴 소리 또 하는 거야? 나연숙이 큰 소리로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온몸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겼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다른 고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됐네. 저런 사람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서다인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걸어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나연숙이 서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 또 그 여자네. 지난번에 나한테 서류 던진 애 아니야? 서다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고객 앞에서 언성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고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거짓말하겠다는 거야? 나연숙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VIP 고객이 불편하다고 했으면 알아서 처리해야지. 내가 몇 년째 거래했는지 알아? 서다인이 침착하게 서류를 열어 설명하려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고객님, 규정상 금리 조정은 본사 승인 절차가 필요해요. 본사 승인? 그딴 핑계로 내 돈 붙잡는 거야? 나연숙이 손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펜과 도장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점점 더 불편해하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여자 저번에도 난리쳤잖아. 불쌍한 직원들. 왜 저런 사람을 VIP로 모시는 거야? 윤정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연숙이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비웃었습니다.
그럼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봐. 서다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그건 너무하세요. 너무해? 너 같은 게 은행원이야? 사람 상대하는 일은 그 얼굴로 안 어울려. 나연숙이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너 같은 건 이 은행에서 쫓아낼 거야. 주변 고객들이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무례하다. 지점장은 왜 아무 말도 못해? 저런 갑질이 어딨어? 오재훈이 상황을 보고도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 괜히 더 시끄러워진다. 윤정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스크 뒤에서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서다인이 흩어진 서류를 정리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참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그런 소리 집어치워. 나연숙이 서다인의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진심으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서다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서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 윤정이가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주가 놀라며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괜찮아, 연주야. 윤정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창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다인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연숙이 고개를 돌려 윤정이를 보았습니다. 아니, 어르신은 또 누구세요? 끼어드시지 마세요. 윤정이가 잠시 마스크를 벗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고객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위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라면 사람을 함부로 모욕할 권리까지 주어지는 건가요? 나연숙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이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기품과 위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르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윤정희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지점장,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까? 오재훈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단순한 오해입니다. 윤정이가 그의 이름표를 보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재훈, 이름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윤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이 공간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정희는 잠시 서다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습니다. 손가방에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명신그룹 회장 윤정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오재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은 고급스러운 재질이었고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빛났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은행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명함을 본 오재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며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명신그룹.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고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명신그룹? 설마 그 명신그룹? 진짜 회장님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나연숙도 당황한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신그룹이 뭐 어쨌다고.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윤정이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성은행 본사 김행장님 직통으로 연결해 주세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가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김행장님, 명신그룹 윤정희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김행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지금 강남지점에 와 있는데 직원이 고객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일이. 오재훈이라는 지점장은 옆에서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요. 전화 너머 김행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윤정이가 오재훈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오재훈의 손이 심하게 떨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행장님. 오재훈. 지금 당장 무슨 일인지 설명해. 김행장의 화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오재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고객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객 민원이 직원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야? 김행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정이가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김행장님, 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다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연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회장님이신 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 순간 서다인이 윤정이 앞에 서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정이가 서다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나연숙이 급하게 다가와 윤정이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갑질이었습니다. 윤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김행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본사 임원들도 몇 명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행장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셨나요?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행장이 오재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지점장, 사무실로 와. 지금 당장. 오재훈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김행장이 나연숙에게도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나연숙 고객님, 앞으로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행장님, 저는 정말 VIP 고객이라고 해서 직원을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연숙이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이가 서다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참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다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윤정이가 명함 한 장을 더 꺼내 서다인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서다인이 명함을 받으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행장이 다시 윤정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로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해주세요. 특히 관리자들부터요.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윤정이가 연주와 함께 은행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나연숙이 급하게 따라 나와 붙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하지만 윤정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윤정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주야, 정말 화가 나네. 네, 회장님. 저도 보다가 속이 터질 뻔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나? 차 안에서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회장님께서 나서주셔서 해결됐어요. 당연한 일이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그날 저녁 윤정이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 은행에요? 무슨 일로요? 내 여자친구를 봤어.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인이를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게 대단했어. 도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요? 오늘 일로 혹시 다인이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그날 밤 나연숙은 집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민 의원실인가요? 네, 그런데 명신그룹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전화 너머에서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신그룹이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나연숙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를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다인은 작은 방에서 윤정이가 준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 고귀한 분이 자신을 도와주었을까?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인연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은행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재호는 즉시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연숙은 더 이상 그 지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다인은 새로운 지점장 아래에서 한결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인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새 지점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서다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인아, 정말 신기해. 그날 어떻게 그런 분이 나타나셨지? 나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 서다인이 윤정이가 준 명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나연숙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거실에 앉아 노트북으로 명신그룹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그렇게 망신을 주다니.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철민 의원에게 연락해 볼까? 그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저 나연숙입니다. 아, 나 여사.
무슨 일이세요? 명신그룹 때문에 제가 큰 피해를 봤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나요? 박철민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명신그룹이라 흥미롭네요. 사실 박철민에게는 명신그룹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추진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명신그룹이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은 무산되었고 박철민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긴 해요.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정확히 제 생각과 같아요. 의원님, 기억하시죠? 몇 년 전 그 부동산 사업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나연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박철민의 부동산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던 핵심 후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명신그룹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큰 이익을 얻었을 텐데요. 나연숙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부탁드려요, 의원님. 며칠 후 명신그룹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주가 급하게 회장실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국정감사에서 우리 회사가 집중 타겟이 될 것 같아요. 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박철민 의원이 우리 회사 경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대요. 박철민? 윤정희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명신그룹이 나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 추진의 중심에 박철민 의원이 있었죠. 혹시 그때 일 때문인가? 혹시 나연숙이랑 연관이 있나?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윤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군. 그날 오후 도윤이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임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이던데. 도윤아, 앉아라. 윤정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너 때문에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저 때문에요? 다인이를 도와준 일로 복수를 당하는 것 같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인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그 마음이 맞아. 윤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서야 해? 하지만 회사는 내가 지킬 거야. 너는 내 사랑을 지켜. 그 순간 연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더 심각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 언론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윤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용이 뭔가? 경영 투명성, 노동자 처우, 갑질 논란 등등. 갑질 논란?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왜곡해서 보도할 계획인 것 같아요. 윤정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치졸하군. 한편 서다인은 아직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명신그룹 경영 투명성 논란. 국정감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 이거 명신그룹이네. 동료가 말했습니다. 명신그룹? 그날 나를 도와주신 분의 회사. 서다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그녀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희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임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법무팀에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홍보팀도 대응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요.
하지만 윤정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정치적 배경까지 있으니 쉽지 않을 거야. 그때 연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연주입니다. 네, 정말요? 연주가 전화를 끊고 윤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다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인이가 무슨 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요. 윤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나보자. 다음 날 윤정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서다인을 만났습니다. 서다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서다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 죄송해요? 저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서. 윤정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런 일로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용기 있게 일을 처리한 거죠. 서다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윤정희가 서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하지만 정말 미안해서. 다인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도윤이를 잘 부탁해요. 서다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요? 혹시? 네, 제 아들이에요. 서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도윤이도 아직 모를 거예요. 제가 당신을 만났다는 것을. 그럼 도윤 씨는? 네, 명신그룹 부회장입니다. 서다인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운명인가 봐요. 윤정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예요.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에요. 서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철민 의원실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신그룹을 완전히 몰락시켜야 해. 박철민이 비서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좋아. 이번에는 확실히 해치워야겠어. 그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명신그룹에 대한 악의적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신그룹, 갑질 논란 속 숨겨진 진실은? 윤정희 회장의 오만한 경영, 직원들 고통받아. 명신그룹 내부 고발자, 회장의 진짜 모습은?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정희는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연주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너무 악의적이에요. 법적 대응을 준비해. 네, 이미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윤정희는 의연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서다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인아, 요즘 뉴스 봤어? 응. 정말 걱정돼.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너까지 걱정하게 해서. 아니야, 도윤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서다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도윤이 위로받았습니다. 고마워, 다인아. 사랑해, 도윤아. 하지만 이것은 진짜 위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철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명신그룹의 갑질 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윤정희 회장의 독단적 경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짓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현숙도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거짓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신그룹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녀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철민 의원과 나현숙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명신그룹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언론 공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침마다 서다인이 출근길에 보는 뉴스는 온통 명신그룹을 비판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명신그룹 독재 경영의 실체, 윤정희 회장, 직원 갑질 논란 확산, VIP 고객 무시한 오만한 기업 문화, 소시민을 짓밟는 재벌 총수의 민낯. 모든 기사가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마치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라도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같은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명신그룹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끝났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퍼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거래를 보류하겠다는 통보가 잇따랐습니다. 저희도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거래처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명신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에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회사가 괜찮을까? 이력서라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야?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를 받아줄까? 복도에서 직원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다인은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다는 생각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인아, 너무 자책하지 마. 친한 동료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내 잘못이야. 내가 조용히 참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서다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한편 서다인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적인 소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분 나이를 고려할 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를 하시는 게. 의사의 말이 서다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다인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지새우고 낮에는 회사에서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이 야위어 갔습니다. 도윤이 걱정할 정도로 몰골이 초라해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서다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박철민 의원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신그룹의 갑질 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윤정희 회장의 독단적 경영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철민이 미리 준비한 증인들이 하나둘 나타나 윤정희를 비방했습니다. 윤 회장이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다. 고객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했다. 회사를 자신의 사유물처럼 생각한다.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었지만 언론은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나현숙도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VIP 고객인 저를 윤정희 회장이 직접 나서서 괴롭혔습니다. 은행 직원과 저 사이의 단순한 오해였는데 회장이 권력을 남용해서 저를 탄압했어요. 제 인격을 모독하고 사업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언론은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명신그룹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박철민 의원이 윤정희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윤정희 회장, 개인적 감정으로 고객을 차별한 것이 맞습니까? 차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킨 것입니다. 윤정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 직원을 위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정당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돈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경영자의 자세입니까?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박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경영 철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윤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비상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타협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정말 위험해지고 있어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가도 반토막이 났고 거래처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나현숙과 합의하고 공개 사과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는 게 절대 안 돼. 윤정희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실을 포기하고 거짓에 굴복하는 게 현실이야?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어. 그날 밤 서다인이 윤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떠나겠어요. 무슨 소리야? 윤정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제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제발 저를 내보내주세요. 서다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윤정희가 서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인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회사가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면 끝까지 가야 해. 그게 진정한 용기야.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우리에게 불리한데. 서다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 조금만 더 참자. 윤정희도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지분 매각을 시사했습니다. 더 이상 명신그룹에 투자할 수 없다는 공식 통보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습니다. 운영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퇴사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낫겠어. 여기 있다가 이력에 흠집만 날 것 같아.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는 퇴사 신청서가 쌓여갔습니다. 윤정희는 홀로 회장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평소 든든했던 명신그룹 로고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연주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얼마나? 50% 아래로 내려갔어요. 상장 이후 최저치입니다. 윤정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어요. 더 나쁜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서다인의 어머니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다인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서다인이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제발, 제발. 도윤이 달려와 서다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각오를 하시는 게. 그날 밤 윤정이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회사 일을 제쳐두고 서다인 곁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다인아, 괜찮아? 어머니. 서다인이 윤정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어머니도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윤정이가 서다인을 달랬지만 자신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놓였고 서다인의 어머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진실의 힘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운명의 반전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정이는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회장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각종 언론 기사들이 컴퓨터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서? 윤정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수라는 분인데 다른 은행 지점장이래요. 다른 은행에서? 네, 나연숙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세요. 윤정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 회장님. 저는 하나은행 강남지점 김영수 지점장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나연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김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2년 전에요. 윤정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나연숙이 저희 은행 직원을 똑같이 괴롭혔어요. 무릎 꿇게 만들고 모욕적인 말을 했죠. 정말요? 네, 그런데 저희는 죄송하게도 덮어버렸어요. 당시에는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회장님께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윤정이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당시 CCTV와 녹음 파일이 있어요. 법무팀에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직원도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에서였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나연숙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1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임신한 직원을 괴롭혔거든요. 어떻게 괴롭혔는지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점점 더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녁에는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연숙이라는 고객이 저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세요. 반품하려고 와서는 직원들을 마치 하인 대하듯이 연주가 들어오는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회장님, 계속 전화가 와요. 벌써 10건이 넘었어요. 모두 나연숙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윤정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구나. 한편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다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며칠째 의식을 잃고 있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서다인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다인의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아.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서다인이 간병인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와 검사를 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시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험은 넘어가셨어요. 서다인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다인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네, 수술하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내가 고생했겠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서다인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깨어나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서다인이 처음으로 며칠 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각 명신그룹 본사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급히 윤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찰청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박철민 의원과 나연숙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요. 어떤 증거? 정치 자금 불법 수수, 차명 계좌 운용, 세금 포탈 증거래요. 윤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나연숙이 다른 곳에서도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증거들도 함께 제출됐어요. 검찰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윤정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완전히 달라진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박철민 의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나연숙, 다수 금융기관에서 상습 갑질 정황 포착. 명신그룹 사건, 갑질 고발이 아닌 피해자 보호였나? 언론의 논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가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15%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신그룹 본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지는 건가? 회장님이 옳았던 것 같은데?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철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개인적 감정으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명신그룹 윤정희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정감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의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방송을 본 윤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기는구나. 연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녁에는 나연숙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녀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다인이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진짜로?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모든 게 밝혀졌어.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던 거야. 서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날 저녁 윤정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다인의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 회장님. 이렇게 와주시다니. 서다인의 어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다인이가 정말 고생했을 텐데. 아니에요. 다인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윤정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빨리 회복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구나. 연주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연주야. 우리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옳은 일은 원래 쉽지 않은 거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진실의 빛처럼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시련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박철민과 나연숙의 부정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정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연숙, 다수 기업서 상습 갑질. 피해자만 30명 넘어. 박철민 의원 측근, 로비 의혹까지 불거져. 명신그룹 윤정이 회장의 해안 재조명. 언론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일 만에 50% 이상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명신그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중심 경영의 진가를 확인했다. 윤정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옳았다. 증권가의 평가도 호평으로 돌아섰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오해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까지 등을 돌렸던 업체들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정희는 이런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아. 연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명신그룹 본사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퇴사를 준비하던 직원들이 사직서를 철회했습니다. 회장님을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훌륭한 회사에 다닐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희 회장님을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인간 중심 경영을 실현한 대표 사례로 인정받으셨어요. 연주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계에서도 사례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윤정희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저녁에는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현숙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특히 서다인 씨와 명신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정희 회장님의 조치는 정당했습니다. 나현숙의 사과 성명서는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서다인이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다인아, 정말 다행이다. 도윤이 서다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응, 정말 꿈만 같아. 서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인아, 윤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윤정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다인과 그 가족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다인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다인이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니에요. 다인이가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윤정이가 서다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인아,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네. 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서다인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국정감사에서 윤정이가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피고가 아닌 모범 경영인으로서였습니다. 윤정희 회장님,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의원이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정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 중심 경영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이 제 경영 철학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중계를 본 국민들도 대부분 윤정희를 지지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응원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기업가가 있어서 희망적이다. 윤정희 회장님 존경합니다. 명신그룹 제품만 쓰겠어요. 일주일 후 명신그룹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위기 극복 및 명예 회복 기념식이었습니다. 윤정희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다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아니야, 어머니가 계셔서 가능했던 거야. 기념식이 끝나고 윤정희가 서다인을 불렀습니다. 다인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네, 어머니. 그런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윤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다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났으니까 결혼 준비를 해야지.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어? 도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제 정말 행복할 시간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아름답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었네. 윤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결국 이긴 거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야. 서다인이 두 사람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윤정이의 철학이 옳았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6개월 후 봄꽃이 만개한 명신그룹 본사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분홍 벚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결혼식장에는 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명신그룹 임직원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이 특별한 결혼식을 축복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윤정이가 하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다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지? 윤정이가 서다인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꿈만 같아요. 서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윤정이가 직접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으로 서다인의 진솔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오늘 정말 아름다워. 윤정이가 서다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골라주신 드레스라 더 예쁜 것 같아요. 드레스가 예쁜 게 아니라 내가 예쁜 거야. 그때 서다인의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인아, 정말 예쁘다. 엄마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다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인이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서다인의 어머니가 윤정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윤정이가 서다인의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럽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객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신그룹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과거 서다인과 함께 일했던 은행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다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러게, 고생 끝에 낙이 온 거네. 윤정희 회장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정말 복이야. 동료들이 속삭였습니다. 한쪽에는 언론 관계자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 중심 경영을 실현한 윤정희의 가족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도윤이 단정한 턱시도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다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윤정이가 웃으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해.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도윤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다인아, 너도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서다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결혼 선언이 끝나고 윤정이가 축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결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제 평생 철학이 옳았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윤정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윤정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인간 중심 경영의 대표 사례를 직접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희망적이에요. 윤 회장님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윤정희가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신혼부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인아, 정말 축하해. 고생 끝에 낙이 왔네. 정말 부러워. 윤정희 회장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정말 복이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은행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다들.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서다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도윤아. 윤정이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뭘 감사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다인아, 평생 행복해. 윤정이가 서다인도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런 행복이 가능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차가 출발하자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 신혼부부의 차가 사라져갔습니다. 3개월 후 명신그룹 본사에 더 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다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도윤이 기쁜 목소리로 윤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언제? 윤정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건강하다고 해요. 아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네. 윤정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다인이 얼굴 좀 보자. 윤정이가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차 준비하겠어요. 병원에서 서다인을 만난 윤정이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다인아, 정말 축하해. 어머니,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서다인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될까, 손녀가 될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도윤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건강이 최고지. 그런데 윤정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야겠어. 당연하죠, 어머니. 그게 우리 가문의 가훈이 될 거예요. 서다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서다인의 임신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축하했습니다. 임신한 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가족이 늘어나는 건 우리 회사에도 큰 축복이에요. 직원들이 기뻐했습니다. 6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윤정이가 처음으로 손자를 안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도윤이 어릴 때랑 똑같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윤정이가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키워야겠어. 서다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인이라는 글자를 넣고 싶어.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라는 뜻으로.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게 아기의 이름은 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3대가 함께 모인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윤정이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민인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네. 윤정이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만 보면 웃어요. 서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 도윤이 궁금해했습니다. 분명히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서다인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이가 서다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서다인이 궁금해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남편에게서 받았던 목걸이야. 이제 진정한 명신가의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윤정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귀한 것 같은데. 귀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 서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래, 그리고 나중에 민인이 며느리에게 물려주면 돼. 윤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정말 행복하다. 이 모든 인연이 은행에서의 그 한순간에서 시작되었다니.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회장님께서 용기 있게 나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연주야. 다인이의 진심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야. 윤정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의 철학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 평생 지켜온 신념인데 이제야 확신을 가지게 됐어.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가시겠죠?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 윤정이가 창밖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자도 분명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될 거야. 네, 그럴 거예요. 좋은 부모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니까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신그룹 본사 건물도 그 빛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내 철학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거야. 이제야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그녀의 미소는 석양빛처럼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마침내 완전한 행복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윤정이의 가족도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질로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려던 나연숙은 결국 자신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남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의 몰락은 처절했습니다. 윤정희 회장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죠. 서다인이라는 평범한 은행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그룹의 운명까지 걸었던 그 용기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도윤과 서다인의 사랑이 아름다웠던 이유도 바로 그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낸 어머니의 깊은 사랑도 함께 말이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 진실된 사랑,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